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일단 옷차림이 제가 요즘에 살이 다시 찌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그냥 밤낮 없이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좀 이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죠. 오늘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론, 방송, 신문은 사회 공기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판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언론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터커 칼슨이라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김어준, 뭐 손석희의 보수 진영급 인사?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영향력이나 어떤 네임 브랜드를 따지면요. 이 사람 인생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인물에 가는 그 방향, 이 인물이 선택한 그런 어떤 그때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을 좀 보면 이제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터커 칼슨은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방송인인데, 이 팍스뉴스의 최고 진행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1969년생입니다. 나이가 안 많아요. 네, 아주 특이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사람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예술가이면서 약간 좀 히피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아버지는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언론인이면서도 외교관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언론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평범하게 기자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 CNN에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면서 방송과 인연을 맺어요. 근데 사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방송국에 취직하는 게 뭐 쉽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어떤 이 영향이 좀 있었겠죠. 뭐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거물의 어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MSNBC라고 그 NBC에서 하는 방송 중에 그 경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청률 진짜 완전 망합니다. MSNBC에서도 이 사람한테 좀 거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방송도 잘해왔고, 뭐 입담도 세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백인 남성에 뭐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폭망해요, 폭망. 그러다가 인고의 시간을 이 사람도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이런 컨텐츠는 프로그램이 하나 망했어. 그 다음에 뭐 또 해봐. 그 다음에 뭐 또 잘 안 돼. 뭐 또 할 수,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필드가 아니에요. 한번 망하면은 다시는 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운일 수도 있는데, 2009년에 팍스뉴스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팍스뉴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팍스뉴스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지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막 TV조선,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지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좀 나오다가 이제 서서히 자기 영향력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인생 역전을 어디서 하냐? 터커 칼슨 투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만드는데, 여기에서 진짜 초대박이 납니다. 막 시청률이 엄청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수지에 와가지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이슈들하고도 많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청률이 폭발하면서 미국 케이블 뉴스 1위, 정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리고 매일같이, 이게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잖아요. 어떤 뭐 특별한 쇼나 이런 것들이. 근데 미국은 이렇게 뭐 누구누구 이름 붙은, 누구누구 투나잇, 뭐 누구누구 톡쇼, 뭐 이런 거에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거의 매일 진행하는데, 매일 시청자가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 명.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다가 미국 정치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 정말 자리를 잡아요. 이 프로그램 하나로 미국 정치판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그 영향력을 자랑을 해요. 저도 미국에서 이 사람 톡쇼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말도 엄청 세게 하고, 모르겠어요. 미국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인가 한 5년 정도 동안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우뚝 서면서, 뭐 모든 보수 논객들, 모든 보수를 지향하는 건 정치를 좀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쇼를 못 나가서 안 다녔습니다, 진짜. 이거는 미국에서 좀 느끼는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일단 터커 칼슨 쇼에 나왔다. 그럼 그 다음날 일면 장식이에요. 정치인한테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말 알잖아요. 부고 기사 빼놓고는 다 좋은 기사다.
정치인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 터커 칼슨이 진행했었던 이 터커 칼슨 투나잇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2023년에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돼요. 정말 미국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보수의 방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행자를 하루아침에 잘라버려요. 이게 그냥 미국은 그냥 너 잘라 그럼 잘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CEO로 있었던 이제 방송국 사주,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이게 언론으로서 이제 방송인으로서 좀 센 발언도 하니까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얘기, 뭐 터커 칼슨이 어떤 뭐 스캔들이 있었다, 뭐 방송국에서 그 계약을 하는데 뭐 돈을 더 요구했다, 이런 뭐 아주 가십거리들이 넘쳐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단시간에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완전 멘붕 오기 나름인데, 이 사람이 전략을 제대로 씁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2023년에 쫓겨난 다음에 바로 유튜브하고 트위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X죠. 시작을 하는데 첫 영상이, 이 사람 나오자마자 첫 영상이 1억 뷰예요. 1억 뷰. 1억 뷰. 그러니까 TV를 쫓겨나는데 더 잘 된 거예요. 이게 더 잘 돼요, 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 날개를 답니다. 이제 그전에는 어쨌든 그 방송국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뭐 못하는 말들이 있고, 누구를 데려오고 싶은데 뭐 데려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뭔가 뭐 좀 편집권은 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국이라는 그런 자체의 어떤 그런 회사가 만만한 데가 아니니까 분명히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긋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더 이렇게 펼쳐가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모든 허울을 완전히 벗어서 이런 트위터와 그 다음에 이 유튜브의 세계로 나와서 정말 초대박이 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인터뷰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던 거는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인터뷰를 성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 대통령 있잖아요. 푸틴. 그 전설의 푸틴이 원래 인터뷰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인터뷰 안 합니다. 인터뷰 왜 합니까? 독재자인데. 안 해요. 터커 칼슨이 갑자기 러시아 모스크바로 날아가요. 그리고 푸틴 인터뷰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진짜. 푸틴은 어떻게, 일개 유튜버가 어떻게, 푸틴은 어떻게 인터뷰. 근데 진짜 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아무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뭐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약간 좀 베일에 가린, 전 세계에서도 좀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못됐다, 뭐 잘한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언론 인터뷰가 매우 힘든 사람인데, 푸틴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인터뷰합니다. 그러면서 막 CNN하고 뭐 MBC하고 막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이 푸틴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몸이 달았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안 하죠. 근데 터커 칼슨이 가가지고 그냥 편집 없이 2시간 그냥 온 해놓고 그냥 인터뷰 해버려요. 그러니까 MBC하고 뭐 CNN 이런 뉴욕타임스 막 이런 애들이 정말 그 인터뷰한 거 그거 받아쓰고 있는 형식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미국의 언론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상파들이 그거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이 푸틴을 인터뷰한 이 계기가 사실은 미국의 그 어떤 미디어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디어 입장에서는 완전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미디어의 힘이, 이제 언론의 힘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이제는 개인 방송으로 이제는 옮겨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좀 미국 언론들이 정말 한 방 맞은 거죠, 진짜. 그러면서 터커 칼슨은 뭐 지금도 뭐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터커 칼슨은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 데는, 첫 번째는 이 TV 시대의 종말이에요. 지금 옛날에야 뭐 KBS, 한국 같은 경우는 KBS, MBC, SBS가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종편이 붙었고.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어떤 뭐 능력 있고 더 어떤 팔로워가 많은 그런 유튜버들, 그 다음에 뭐 또 X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야기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TV 방송이 옛날만큼 그렇게 어떤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개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아이폰만 하나 있으면, 갤럭시만 하나 있으면 못하는 말이 없고, 유튜브라는 그런 평범한 플랫폼을 누구나 다 선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거기서 영상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와 이제 미디어의 새로운 구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인이 이제 방송국에 가서 뭐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방송국에서 편집 잘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다면 지금 이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실패한 기자에서 그 다음에 최고의 방송인으로 거듭났고 자기가 어떤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탁 쫓겨났는데도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보다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간 이 터커 칼슨은 정말 그 시대 미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 아니면 여러분의 꿈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터커 칼슨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이런 언론인으로서의 우리가 미디어로 접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 사람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무명의 길을 걸었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정말 그 망하는 그런 꼬라지도 당하고 쫓겨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전에 모든 이유들을 다 넘어가는 좋은 기회를 받아가지고 정말 지금의 어떤 미국의 보수 언론, 보수계의 어떤 그런 스피커를 혼자 원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제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건 간에 이제는 정말 유튜브의 시대, 개인 미디어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이 터커 칼슨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이 사람 뉴스, 그다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그 언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찾아오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터커 칼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좋은 기회가 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극복하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찬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이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